여러분, 여드름 났을 때 화장품으로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지 않나요? 진짜 성분 좋다는 거, 진정크림 막 이런 거 열심히 발라도 막상 여드름은 그대로 남아있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에크논 크림, 이거 써봤는데 효과 없었다는 분들 많죠. 워낙 유명하니까 기대하고 샀는데 여드름이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위에다가 좀 덧바른 느낌? 와, 이럴 때 진짜 답답하죠. 그렇다고 병원 가자니 그것도 사실 번거로워요. 시간 내서 예약 잡고 기다렸다가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서 또 약국 가고, 이거 귀찮으면은 그냥 여드름 달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병원 안 가도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여드름 약국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화농성 여드름이든 좁쌀 여드름이든 여드름 압출 후든 여드름 자국이든 여러분들이 직접 약국에서 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최적의 약국템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얼굴에 크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화농성 여드름,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가만 놔두면은 점점 더 커지고 안 짜자니 너무 답답하고 잘못 건드리면 흉터까지 남아서 최악의 상황이죠. 이럴 때는 뭘 발라야 되는 거냐? 일단 첫 번째로는 파티마겔.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반대로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제조업체랑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화장품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 이런 리뷰가 달리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걸 해결해야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약간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피드백이라고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반증이니까. 자극 없이 순하기만 한 제품은 효과도 좀 은은하게 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티마겔, 요거의 주성분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인데요, 이게 여드름균을 억제하고 모공 속에 피지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성분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아크네균, 이거를 직접적으로 억제해주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을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산화 벤조일은 처음 사용할 때는 피부가 좀 따갑거나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체 바르는 게 아니라 국소 부위 이런 데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성분은 옷이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거를 탈색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바를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젤리아 크림. 여드름 흉터까지 좀 같이 관리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게 요 아젤리아 크림인데요, 여기에는 아젤라산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요물입니다. 파티마겔이랑 여드름 없애는 방식은 사실 같아요. 각질 제거랑 여드름균 제거,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아젤라산은 피부 속에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이 가라앉고 나서 색소 침착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색소 침착 관리까지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비타비겔. 이 내 피부는 너무 기름져서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기가 쉬운데, 세비타겔에는 니코티나마이드 비타민 B3가 들어가 있어서 피지 조절이랑 항염 효과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피지 분비를 조절해줘서 유분을 좀 줄여주고 항염작용으로 붉은 여드름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스팟에다가 딱 올려주면은 이게 하얀 각질처럼 살짝 뜨거든요. 그거를 그냥 냅두세요. 그러니까 아침 말고 저녁에 바르면 좋겠죠. 정리를 해보면 여드름균을 빠르게 죽이고 싶으면 파티마겔, 여드름도 잡고 색소 침착도 애초에 좀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젤리아 크림, 피지가 많아서 여드름이 좀 반복적으로 난다 그러면은 세비타겔, 에크논 크림 효과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추천해드린 요 세 가지 요거 한 번씩 구비해두고서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좁쌀 여드름, 좁쌀 관리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첫 번째로는 클리어틴 외용액 2% 요거.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는 좀 아시죠?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피부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바하, 살리실산이다. 클리어틴 외용액에는 요 살리실산 2%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살리실산이 모공 속에 침투해가지고 과다 분비된 피지를 녹여주고 쌓인 각질을 좀 부드럽게 분해를 해서 피부 표면이 좀 매끈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 사용할 때 너무 많이 바르면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따가워질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좀 욕심부려가지고 얼굴 대부분에 팍팍팍 발랐다가 피부 전체가 좀 건조해져가지고 각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국소 부위, 딱 트러블이 난 부위 그런 데만 좀 발라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해진다면 바르고 나서 수분크림을 좀 듬뿍 발라서 보습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에크린겔. 이거는 진짜 좀 한두 개씩 짜잘짜잘하게 염증은 없는데 좀 튀어나온 그런 좁쌀 있죠. 그 스팟에만 발라주기 좋아요. 에크린겔의 핵심 성분도 클리어틴이랑 같아요. 바한데요, 제형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약 바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 좁쌀 여드름은 평소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 꼭 같이 실천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클렌징 오일 세안. 좁쌀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나는 지성이니까 클렌징 오일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클렌징 오일이 피지를 좀 부드럽게 녹여줘서 좁쌀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피지가 모공 속에 굳어
굳어서 여드름을 변하기 전에 클렌징 오일로 깨끗하게 녹여주는 거죠. 근데 반드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이 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모공을 막지 않고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오일 써가지고 트러블 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화 과정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유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충분하게 깨끗하게 헹궈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 패드로 닥토를 하기. 좁쌀 여드름은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거라서 평소에 각질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 성분이 들어간 토너 패드로 피부 결을 정리해주면 노폐물이 쌓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자극이 좀 있다 보니까 각질이 정말 심하신 분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세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짜고 나서 그 후 관리를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드름 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소독약을 바르거나 반대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방치하는 경우도 많죠. 여드름을 짜고 난 후에는 관리까지 잘 해줘야 흉터 없이 깔끔하게 아물어요. 그냥 방치하면 염증이 다시 생기거나 깊은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출을 하고 나서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드름 압출 후의 필수템 두 가지, 요거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티모린. 이 여드름 짜고 나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2차 감염 예방입니다. 손으로 짜면서 세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면봉으로 짜더라도 상처난 부위에는 다시 균이 침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 심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스티모린이에요. 이 스티모린의 주성분은 소맥 추출물인데요, 피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압출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르잖아요? 이거 되게 잘 아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여드름을 짜고서 방치하면 이 상처 부위는 더 깊어지고 염증이 반복되는데, 이 스티모린은 좀 바르면은 다음날 아침에 붉은기가 좀 가라앉고 이틀 정도 후에는 압출하느라고 좀 화난 이 피부가 진정되는 그런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아마 이거는 안 써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마데카솔 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마데카솔 케어 있죠. 저는 그거 바르면은 뭔가 살짝 고름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형이 되게 좀 꾸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농이 좀 다시 올라오던데, 겔 타입은 좀 달랐어요. 스테로이드나 뭐 항생제 성분도 없으니까 뭐 내성 걱정 없이 바를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저도 예전에는 여드름 짜놓고 대충 소독만 좀 하고 놔뒀다가 흉터가 잘 안 없어져서 진짜 몇 배로 고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연고들을 쓰고 나서부터는 흉터 아무는 속도가 진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자국은 다 가라앉았는데 붉은 자국이나 아니면 갈색으로 변한 색소 침착,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으시죠? 겉은 이제 다 아물어서 매끈매끈하긴 한데 자국이 정말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선크림이나 가벼운 화장 정도 이걸로는 잘 가려지지도 않아. 그래서 여드름 난 것만큼 짜증나는 게 이 색소 침착인데, 그냥 놔두면은 점점 더 진해지고 진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멜라토닌 크림 요거 하나면 일단 해결됩니다. 색소 침착 관리템으로 진짜 미쳤어요. 몇 주만 좀 꾸준히 써보면은 피부톤이 확연하게 좀 정리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핵심 성분이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인데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에 요 과도한 색소 침착 이거를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 히드로퀴논 사용할 때는 햇빛에 노출되면은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발라주시고 낮에는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해서 색소 침착을 좀 막아줘야 된다. 여드름 때문에 진짜 빡치는데 병원 가기 좀 힘든 분들, 집에서 좀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걸 좀 골라서 사용해보세요. 특히나 여드름 관리는 진짜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뭐 효과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1, 2주, 뭐 2, 3주 요 정도는 써보시고서 변화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대신에 그동안에 뭐 자극이 너무 올라온다, 그런 것들은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맞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관리할 때는 좀 예민하게 매일매일 주의 깊게 보자. 근데 여드름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평소에 세안법이나 뭐 보습 루틴 이런 게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 이거 클릭하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